안녕하세요. 보타임의 미국 소식입니다. 9월 20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보타임의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카불 공항 밖에 자살폭탄 테러범의 신원이 오늘 밝혀졌습니다. 이 자살폭탄 테러범은 CIA에 의하여 4년간 바그람 특별수용소에 구금이 되어 있다가 최근에 탈레반에 의하여 8월 15일 날 석방된 자로 밝혀지고 있으며 그 이름은 압둘 레흐만 전 인도 공과대학교 대학생이라고 합니다. 아프간 로갈 지방 출신으로 부유한 가정에서 인도까지 유학을 하였던 자로서 그는 쿠라산 이슬람 국가 대원으로 뉴델리와 다른 여러 지역에서 자살폭탄 테러를 계획하였다가 인도 정보당국에 의하여 체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인도 정보당국은 2017년 9월 그를 미국 CIA의 신병을 인도하였고 미국 CIA는 그를 바그람 공군기지 옆에 있는 테러범 특별수용소에다 그를 수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올 8월 15일 아프간 정부가 무너지고 탈레반이 바그람에 진주를 하자 맨 먼저 이 테러범 수용소에 있는 수천 명의 테러범을 다 압방을 하고 그 중에 이 압둘 레흐만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한편 인도 소식통에 의하면 이 압둘 레흐만이 체포된 이후로는 뉴델리와 다른 지역에서의 모든 자살폭탄 테러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올 8월 15일 날 석방된 이 압둘 레흐만은 바로 며칠 후에 카불 공항 바로 바깥에서 자살폭탄 테러를 함으로써 13명의 미군과 수백 명의 민간인의 사상자를 낸 사건의 주범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실제로 미리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CIA가 이렇게 자살폭탄 테러범 정도의 등급이 아주 심각한 범인이면 관타나모 수용소로 보내야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CIA는 그를 관타나모나 이렇게 아주 중요한 범인을 수용하는 기관에 보내지 아니하고 바그람 공군기지 옆에 있는 일반 테러범 수용소에 보냈던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무능하고 참 한심하고 참 대책 없는 대통령 부부입니다. 지금 조 바이든과 질 바이든이 이 미국 전체가 난리가 나 있는 상황에 둘이서 휴가를 즐기고 있습니다. 지금 국경에는 IT에서 건너온 수많은 피난민과 큐바 난민으로 인하여 불법 월경을 한 사람들이 지금 텍사스 리오그란데 강 중심으로 여러 수만 명이 운집해 있습니다. 어저께 보도해드렸던 바와 같이 그들은 아예 육로로 건너오고 있습니다. 근데 조 바이든은 한가하게 만면의 미소를 띠면서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영국을 방문 중인 낸시 펠로시가 조 바이든 때문에 지금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고 있습니다. 당신같이 사악한 여인은 여기 올 필요가 없습니다. 앱스타인 섬으로 가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시민들은 플래카드에 낸시 펠로시 우리는 당신의 여기 온 것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하는 플래카드를 들고 있습니다. 일부의 팻말은 또한 트럼프 원이라고 쓰여진 팻말을 들고 있습니다. 이제 영국에서조차 미국 2020년 대선이 사기질을 당한 것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창피한 노릇이기도 하죠. 한편 국경 황제로 임명이 된 카말라 해리스는 국경 쪽은 가지도 아니하고 자기 보기엔 하워드 유니버시티를 방문하여 하워드 유니버시티와 햄튼 유니버시티 간의 대학 미식 축구 게임 시작 전에 동전 던지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작 본인이 해야 될 일은 하나도 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짓만 골라가면서 합니다. 다음은 에릭 트럼프의 마리아와의 팍스뉴스 인터뷰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에릭 트럼프가 더럼 특검이 마이클 서스맨을 기소할 때까지 러시아 스캔들이 힐러리 클린턴 재단이 뒷돈을 대어왔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오늘 마리아와의 인터뷰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과거를 회상하면서 우리는 1년 반 동안 FBI와 일을 하여왔고 많은 IT 공급 업체들은 FBI에게 협조를 하여왔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원하는 딱 한 가지는 워싱턴 포스트나 뉴욕 타임즈가 머릿기사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또는 FBI가 러시아와 연결이 되어 있는 특종을 원하는 것이었다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 2년 동안의 모든 퓰리츠상은 러시아 스캔들에 대하여 아주 훌륭한 소설을 썼던 기자들에게 전부 수혜가 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퓰리츠상에 영예는 않았지만 거짓 보도라는 불명예도 함께 가졌다고 오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모든 것의 실체적인 배우는 바로 힐러리 클린턴 재단이 뒷돈을 대서 모든 것을 조작하여 왔다는 것이 밝혀지고 그의 개인 변호사가
기소가 된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릭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는 말이 민주당의 문제는 바로 그들이 어떤 일에 대하여 너무 깊게 파고들고 있다가 자충수를 드는 것입니다. 즉 자기 눈을 자기가 찌른다는 뜻이겠죠.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특검을 더 해야 된다 하고 자꾸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힐러리 클린턴이 연결되어 있고 힐러리 클린턴이 알파원 뱅크에 뒷돈을 댔던 배우자라는 것이 오늘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적당히 하지 왜 심하게 해서 자기 눈을 자기가 찌르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연일 탈레반 칭찬하기에 바쁜 국무부입니다. 오늘 국무부 대변인의 발표에 따르면 아프간에서 28명의 미국 시민과 7명의 미국 영주권자를 태운 카타르 비행기가 카불 공항을 출국하여 카타르에 무사히 도착하였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탈레반의 아주 적극적인 협조였다고 합니다. 참 장한 일 했습니다. 탈레반 덕에 자국민 28명을 구출하였으니. 다음 소식입니다. 웨스트 버지니아에 있는 크리스텐 네일러 레그라는 여성이 인신매매 혐의로 종신형을 앞두고 있습니다. 12월 9일에 확정 판결이 예상되어지는 이 여인은 바로 미성년자를 남미로부터 수입을 하여 매춘 행위를 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더욱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때 당시에 경찰서장이면 지금은 전직이 되어 있는데 그 전직 경찰서장인 클레이가 남미에서 데려온 이 미성년자 어린 소녀에게 어떤 때는 100불을 주고 나중에 50불을 주면서 심지어는 몇 해가 지나가자 그 50불마저 몇 번을 떼어먹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전직 경찰서장이 단골 고객으로 등장한 사건이며 여기에 대하여 그 클레이 전직 경찰서장은 극구 부인을 하고 있으며 11월 9일날 1차 공판이 열린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 피해 여성은 전직 경찰서장인 클레이와 골드브리지 CEO를 상대로 오늘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치권 최고 고위층들이 앱스타인과 연결이 되어 엉망진창으로 노니까 하부 공무원들도 이렇게 다 썩어 나가 자빠져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펜실베니아 전역에 턴파크웨이, SR 15번, 그리고 헬스 북쪽 지역에 12개의 빌보드 사인보드가 지금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Making the Taliban Great Again이라고 하여 MTGA라는 문구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탈레반 복장을 하고 지대공 로켓을 소유하고 있는 조 바이든의 사진도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이 재미난 빌보드는 바로 전직 펜실베니아 주지사인 와그너가 한 건당 15,000불씩 공화당 당비로 지급하여 설립한 것이라고 합니다. 총 12개가 펜실베니아 전역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민주당원들이 비난을 하면서 특히 광고회사에 왜 이런 광고를 실었냐고 이야기를 하니까 광고회사는 우리는 중립적인 입장입니다. 누구든지 돈을 내고 이 빌보드를 원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로고를 주면 우리는 그냥 광고만 실어주면 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맞는 말이죠. 그 민주당도 하나 하죠. 트럼프 의원이라고. 다음 소식입니다. AOC가 입었던 드레스를 디자인한 오로라 제임스를 오카시오와 많은 좌파들은 그는 노동자 계급의 디자이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밝혀진 바에 의하면 그것은 사실과 정반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로라 제임스는 실제적으로 직원들에게 연방정부 세금을 떼고 금요일 지불합니다. 예를 들면 1,000불이 지급금액이면 세금의 5%로 가정하였을 경우에는 5%를 뺀 950불을 지급을 하고 그 50불을 모아서 연방 IRS에 사업주가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오로라 제임스는 직원들이 낸 세금을 지가 떼어먹고 꿀꺽하였습니다. 연방정부에 내지 않아서 지금 연체자로 걸려 있습니다. 또한 그가 서민이라고 했는데 1,000만입니다. 로스앤젤레스 헐리우드 쪽에 160만 불 화저택을 구입을 하였습니다. 거기도 물론 세금을 내지 않아서 지금 노란 딱지가 붙어있는 상황입니다. 아주 상습적으로 IRS 세금을 떼어먹고 항상 오디시에 걸려서 법정 투쟁을 벌이고 있는 자로 여겨지고 있으며 또한 이 AOC가 얼마나 위선의 끝판왕이냐고 하면 올해 31살입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800만 불이 넘습니다. 카리브 연안의 조그마한 미국령의 섬에서 뉴욕으로 건너온 1.5세가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 불과 7, 8년 만에 어떻게 810만 불을 모았겠습니까? 완전히 위선의 끝판왕입니다. 서민들에게는 전부 마스크를 하라고 하면서 서빙하는 사람들은 다 마스크를 하고 있으나 본인들은 정작 마스크를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 FDA가 백신 부스터를 모든 국민에게 다 투여할 필요는 없고
65세 이상 고위험군에만 투여해야 한다고 권장을 하였습니다. 강제조항은 물론 아니죠. 한편 조 바이든 행정부와 CDC, 파우치 박사는 항상 모든 국민에게 백신 3차 접종을 하면서 이 판매량을 늘리기 위하여 아주 세일즈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FDA에서는 이것이 모든 국민에게 맞힐 필요는 없고 65세의 고위험군에 한하여 3차 부스트를 권장하는 수준으로 발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최근에 메인스트림 미디어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MSNBC, ABC, CNN 등이 파우치 박사를 아주 번갈아가면서 계속 출연을 시켜서 이 백신의 유효성과 강제적으로 맞아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약장수들이 설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꾸 이 사람들을 보면 옛날에 시골 시장에서 뱀 장사 생각이 납니다. 다음은 케이스가리아는 코로나 백신 소식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 3대 코로나 백신 제조업체가 있습니다. 파이자 바이오엔텍이 있고 그 다음에 모더나가 있고 아스트라제네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그동안 각자 회사 이름을 붙여서 백신이라고 하였던 것을 앞으로는 상품명을 만들어서 각 백신에 대하여 이름을 붙이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바뀌지 아니하고 백신 이름만 바꾼 것입니다. 파이저, 바이오엔텍에서는 코미르나티라고 명명을 하고 있으며 모더나에서는 스파이크백스, 스트라제네카에서는 백스제리아라고 지금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름은 바뀌었지만은 백신의 내용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코로나 관련 의료계 종사자들의 소식입니다. 지금 뉴욕시와 뉴욕주에서는 의료 종사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사람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강제적으로 무조건 다 백신을 맞아야 근무를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백신을 안 맞겠다고 하면서 사직을 해버린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